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성공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후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앤디 앤드루스 지음, 김은경 음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수영장의 바닥이라는 책입니다. 수영장의 바닥. 저는 굉장히 물을 처음에 싫어했는데요. 한 50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50대 후반부터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수영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저는 강습을 한 번도 받지 않고요.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다음날 수영장에 다시 가서 자유수영을 끊고 그 다음에 수영을 제가 스스로 자유형을 지금 자유형만 하거든요. 한 2, 3년 됐는데요.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는 그런 물에서 좋아하는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쿠아로빅을 시작했고요. 그냥 물 아래서 걷고 스트레칭 하는 그런 아쿠아로빅을 시작하다가 운동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수영을 좋아하게 되면서 물도 등달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유자재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의 바닥이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 읽어보니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이 보라. 인생에서 이기는 법은 우리의 발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수영장 물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들 있다고 하네요. 더 깊이 숨을 들이쉬어라. 가장 높이 오르기 위해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 책의 길고 긴 여정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발밑에 있는 수영장 바닥으로 거침없이 헤엄치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 모두가 바라보는 앞으로 달려가거나 모두와 똑같이 허공을 향해 높이 뛰어서는 안 된다. 뻔한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그 아래를 내려다 보아야 한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 표준의 틀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는 그렇게 외면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적고 있네요.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거기가 당신의 도전이 시작되는 수영장의 바닥이고 한계가 아닌 잠재력이 숨어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발밑으로 내려가자. 이제 우리는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합니다. 앤디 앤드루스의 최신작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의 저자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네요. 자, 이 책에는 굉장히 읽을 부분이 많았고요. 제가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사실 너무도 단순한 변화이다. 틀에 박힌 생각을 걷어차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 나는 세상의 성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내 이야기에는 수면 아래로 살짝 얼굴을 넣기 시작했어.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례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겪을 수 있는 좌절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나는 그런 비극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할 작정이다. 난생 처음으로 수영장 바닥으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나는 흔히 간과되었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당신의 가이드가 된 것은 영광이지만 이 여정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서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당신이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면 그 특별한 목적지에 당신의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를 안내해 줄 자격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그랬듯 당신이 가이드가 되는 것이다.
저자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수면 위에서 행복하게 물을 첨벙이고 있을 테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이라는 돌핀 게임은 무척이나 만만하게 보일 것이다. 지금은 그들만의 즐거움을 누리게 놔두자. 그러다 수영장의 바닥을 경험한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더 멋진 결과를 내는지 보게 되면 그들 역시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수영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수영장 바닥으로 헤엄쳐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저 수면 위에서만 헤엄치는 이유는 그곳이 더 안전하고 사람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수영장의 수면은, 다시 말해서 물 밖의 세상은 우리가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로 가득 찬 현 세계의 가장 적절한 뷰이다 라고 합니다. 굳이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물 밖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결과가 언제든 존재하고, 그 결과는 서로를 모방해가면서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런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수영장에 데려다 주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부모님은 당신에게 수영장 안에서 가장 물이 옅은 곳에서만 놀라고 하며 수면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당부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수영장의 바닥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당신의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처음으로 수영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을 향해 수면 아래로 헤엄쳐 갔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는가? 분명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영장 반대편으로 달려와서 당신이 수면으로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수면에서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살면서 길들여진 습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물 밖의 세상을 함부로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붙들인 삶의 원칙이 언제나 유용한 답이 되어 폭넓게 공유되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게 수면에서의 삶은 대부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단 하나의 진실일까? 훌륭하다는 말을 아주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는 뜻으로 누구나 꿈꾸는 멋진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수영장의 수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시끄럽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기들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라는 수영장 바닥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뇌를 파고들 정도로 크고 날카롭다. 이런 소음은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다른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과감히 귀를 닫기를 바란다 라고 하네요. 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대비한 준비는커녕 기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며 하품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력은 당신을 날아오르게 하는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당신이 산을 만난다면 상상력에 기대어 산 밑으로 터널을 뚫거나 산둘레에 도로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타고 단번에 날아갈 수도 있다. 케빈이 수영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 그곳을 박차고 오르기로 결심한 것은 그 아이의 머리로 수없이 상상해서 얻은 결론으로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발견의 원천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겨라. 행동이 없이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없다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네는 눈으로 보기는 해도 관찰을 하지 마. 자네는 눈으로 보기는 해도 관찰을 하지 않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삶의 진실은 대부분 관찰을 통해 발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라고 합니다. 자신만 아는 사색의 공간을 만들기 바란다. 그곳은 타인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일 필요는 없다.
집안 어디라도 좋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만들어 둘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자기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내어 삶의 지평을 넓혀야 인생은 후반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말한다.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시점에 이르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삶이 뒤따를 리 없다. 앙드레지드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자.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잠재력은 자연스레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놀라운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요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일 소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즉 소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도 소금 생각이 간절할까? 당연히 아니다. 여전히 당신은 음식을 별 생각 없이 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맛은 염분에 없는 음식이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소금의 필요와 역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만일 내가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사실과 진실 사이의 차이점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진실을 향한 나의 발걸음은 그리 간절하지 않았을 테고 그 결과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란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잠재력을 의미한다. 그 잠재력의 끝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곳은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용기와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흔히 우리가 최고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선 억만장자라는 제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가?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의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길가에 있는 큰 컨테이너로 향한다. 한 달에 몇 차례나 당신의 집에 있는 육중한 쓰레기통을 길가로 끌고 가야 하고 통을 비운 후에는 다시 집으로 끌고 와야 한다. 이는 미국 남부지방 여름의 숨막히는 더위와 습도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고 한겨울 북부지방의 매서운 칼바람 앞에서도 가파른 언덕길을 힘들게 오래 내려야 할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학자는 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라고 했다. 그렇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고도로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 이해가 되는 말이다.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다. 사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현대인의 골칫거리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 장성한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그들의 부모를 대신해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령자라도 직접 처리해야 한다. 나는 바로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사업 아이템을 찾아낸 젊은이를 알고 있다. 그는 모든 가정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관찰하고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비즈니스는 간단하다. 고객들이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시간 맞춰 청소차에 옮기고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처리한 다음 다시 그 집으로 통을 옮겨 넣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그의 태도를 주목하고 싶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일을 할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일즈맨이 고객을 방문하듯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방문합니다. 그는 고객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누가 그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도시의 쾌적함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져 오늘의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청소원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라니 무척 해괴한 일이다. 한 주민이 그에게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을 맡긴 이웃에게 물었다. 저 청년이 누구예요? 매번 볼 때마다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말끔하게 옷을 입었는데 왜 번번이 쓰레기통을 옮기고 있죠? 그러게요. 누가 봐도 쓰레기 추가하는 청소원 차림은 아니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 집의 쓰레기통을 치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직업이니까요. 그에게 매달 $55를 지불하는데
내가 직접 쓰레기 치우는 번거로움을 신경 쓰지 않으니 돈이 아깝지가 않답니다. 나는 그 젊은이가 그만두는 걸 원치 않아서 벌써 여러 명의 고객을 연결해 주었어요. 이 젊은이는 시급 1달러를 받던 쓰레기 청소원으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된 외인 후이젠가이다. 네덜란드의 이민가정 출신인 그는 고단한 청소년 연기를 보내다 남보다 일찍 돈을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가 고향 시카고에서 청소회사 말단 직원으로 취직한 것은 20살 때였다. 그의 일은 어찌 보면 무척 단순했다. 새벽부터 거리로 나가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청소차에 실는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건 냉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겨울날이건 그는 그렇게 거리를 누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만장자가 된 쓰레기 청소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책에는 굉장히 짤막짤막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자기가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수영장의 바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